풍무가 그래도 서울에 좀 가까운 편이니까. 네, 고촌 다음에 바로 풍무니까. 고촌 다음에 풍무니까. 그러니까 서울 진입을 위해서는 많은 네. 사람들이 이 풍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프라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네. 앞으로 발전 가능성 이런 게 따지게 되면은 네. 아마 풍무하고도 분명히 이 검단과 관련된 부분이 연결이 될 가능성이 네. 되게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우선 김포 하면은 엄청 커요. 네. 그쵸. 김포시가. 보시는 네. 것처럼 무슨 네. 뭐 대포처럼 네, 처음에는 좀 좁다가 네. 거의 이제 강화도 근처까지는 다 김포시니까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네. 큰 동네죠. 저도 옛날에 저는 김포시가 한 여기만한 정도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김포공항 주변이 김포시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니 김포국제공항 여기 있으니까 네. 여기가 김포인가 보다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기도 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특징이 이거 안 나오잖아요. 이제 위성지도 같은 거 막 보면은 네. 잘 안 나오고 이쪽에. 이 군사 군사 다 보호 시설들이 많아서 시설이고 그러면 막 이쪽이 사실상 뭔가 그 파주 막 그런 느낌처럼 네네. 여기도 이제 막 좀 뭔가 비밀에 막 쌓여 있는 막 그런 지역 같은데 네네. 그만큼 엄청 넓기도 넓고 그래서 뭔가 아 여기 사람들 사는 데인가 막 이런 생각도 막 드는데 여기도 지금 많이 개발을 좀 하고 그나마 좀 빈 지역이기 때문에 네. 신도시들도 많이 만들었죠. 그렇죠. 이쪽이. 그래서 크게 보면은 한 두 곳 정도로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이 김포를? 김포를 네. 보게 되면 사람들마다 이 나누는 폭이 더 네. 달라지기는 해요. 네. 달라지기는 하는데 일단 김포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네. 한강신도시. 한강신도시. 네, 한강신도시가 아무래도 좀 익숙하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김포 같은 경우는 이 한강신도시를 제외하고는 네. 서울 쪽으로 다가오면서 네. 소규모 택지 개발지구들가 조금씩 예, 이렇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딱히 나눈다면 한강신도시와 소규모 택지 개발지구다. 저는 이제 이렇게 나누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한강신도시와 그 외. 네, 이렇게 그 해야 외. 될까요? 예, 한데 근데 또 되게 웃긴 거는 이렇게 말하면은 한강 신도시니까 신도시가 굉장히 집값이 더 비쌀 것 같잖아요. 네. 재밌는 거는 이 지역은 특이하게도 소규모 택지 개발 지구의 가격들이 생각외로 강해요. 그게 왜 그러냐? 네. 서울 근접성이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서울에 더 가까우니까. 네. 근접성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한강 신도시가 처음에 개발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멀다. 신도시긴 한데 가장 끝에 있으니까. 네, 너무 멀다. 그리고 또 김포시가 김포시 주변을 뭐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아까 제가 구리시 얘기하면서 네. 교통 지옥이다. 네. 근데 그 구리시의 교통 지옥의 몇 배가 김포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네. 저 이제 회사 처음 입사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근무지가 김포였거든요. 김포 어디에서? 김포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97년이었는데 네. 그 당시는 김포는 아파트가 북변지구라고요. 네. 90년도에 초반에 지어진.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 별로 걸포북변. 예, 관심도 없을 거예요. 네.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모르는. 근데 그쪽에서 했는데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네. 출퇴근이 쉽지가 않았던. 이때 그 뭐 길도 좀 변변치 않았다고. 길이 그 48번 국도라고 네. 하는데 그 국도가 막히게 되면은 네. 뭐 3-4시간은 기본이었었어요. 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통 때문에 네. 김포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래서 김포는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제일 네. 먼저 얘기가 나왔던 게 김포 같은 경우는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48번 국도 이 그 메인 노선을 뚫어라, 네. 넓혀라. 네. 두 번째 강변 그 올림픽대로처럼 연결해달라. 그 다음에 지하철 좀 연장해달라. 해달라. 이 세 가지가 맞물렸는데 이게 가장 많이 안 됐던 안 동료 중에 돼가지고. 하나죠. 네, 제가 그래서 97년, 98년 요때 아까 그 북변지구라고 되게 오래된 데 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선 데가 사후지구인데 그때쯤에 아마 뭐 말이 나왔던 게 강변 그 올림픽대로 연결. 네. 그 얘기가 그때도 나왔어요. 근데 이게 연결된 게 한강신도시가 완공되는 시점쯤이었잖아요. 그러니 뭐 그 사이에는 정말 고생했겠네요. 헬이었죠. 네. 그래서 그냥 그때 국도 하나 가지고만 그냥 어떻게든. 그래서 하는구나. 김포 같은 경우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조차도 네.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 그런 것도 있었었고 네. 그리고 또 외부에 계신 분들도 한 번 이사를 왔다가 너무 놀라서 다시 나가는. 그러는데 이제 그나마 여기 고촌에 사는 분들은 네. 그래도 좀 괜찮았다고 제가 좀 들었거든요. 맞아요. 고천은 그래도 괜찮죠. 네, 고촌은 사실상 서울에 거의 뭐 붙어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제가 고촌에 살던 분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네. 우리는 뭐 김포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사실상 서울 사람처럼 생각해서 교통이 좋았지만 저 뒤에 친구들은 너무 힘들었다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일단 요즘에는 이제 뭐 김포 도시철도도 생겼고 네. 올림픽대로도 연장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나마 아니지만, 나아졌지만.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서울 근접성으로 따지게 되면은 고촌이 이제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네. 비싸고 네. 그래서 괜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풍무지구가 있는데 풍무지구. 예, 이 풍무지구 같은 경우는 더 확장이 되고 있어요. 풍무지구. 예, 그 위쪽으로 보게 되면은 뭔가 한강 시네마 뭐 이렇게 폴리스 한국 시내폴리스. 뭐 이러면서 뭔가 자꾸 이제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지역도 나름대로 볼만한 지역이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가격이 네. 이 풍무지구는 네. 굉장히 많이 비싼 편이라고 네. 그 뭐 상대적이지만 네. 이 지역 내에서는 꽤 비싼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풍무가 그래도 서울에 좀 가까운 편이니까. 네, 고촌 다음에 바로 네, 풍무니까. 고촌 다음에 풍무니까. 그러니까 서울 진입을 위해서는 많은 네. 사람들이 이 풍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풍무가 사실 여기 그 검단 신도시와 또 붙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나중에 또 검단에 또 뭐 GTX가 뭐 D가 들어올 수도 있고. 네네. 네, 그리고 여기 또 지하철이 또 연장되는 것도 있어서 사실상 같은 또 생활권으로 또 묶일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인프라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네. 앞으로 발전 가능성 이런 게 따지게 되면은 네. 아마 풍무하고도 분명히 이 검단과 관련된 부분이 연결이 될 가능성이 네. 되게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럼 여기가 이제 또 하나의 어떤 뭐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면 또 하나의 이제 중심 생활권은 이제 한강 신도시겠죠? 그렇죠. 네. 지금 검단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네. 검단을 통과하는 노선이 지금 네. 뭐 예를 들어 지하철 5호선도 만든다. 그다음에 뭐 이제 GTX 뭐 네. D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것들이 지금 통과되는 노선이 이제 검단을 통과하면서 지금 말했던 풍무를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상 풍무보다 어디를 통과하냐면 지금 현재 장기역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여기를 통과하게끔 돼 있어요. 네. 이 모든 것은 장기역으로 통한다. 네. 근데 이 장기역 지역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동네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속상함이 많은 장기역이요. 예, 장기 주변이 그런 거예요. 왜 그렇죠? 뭐 왜 그러냐면 분당 이렇게 하면은 네. 분당하면은 시범 마을 되게 좋잖아요. 네. 이 한강신도시가 들어지기 전에 시범 마을로 장기지 그때는 장기지구라고 불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시범 마을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기억나는데 여기가 분당처럼 시범 마을이 되면 좋아진다. 엄청나게 좋아질 거야라고 해서 이 동네에 정말 많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금융위기도 오고 뭐도 오고 그래서 정말 집값이 안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집값이 오를 때는 네. 이 동네가 구축이라고 안 오르고 그래서 조금 많이 좀 속상했던 곳인데 타이밍이 안 좋았구나.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그랬던 곳인데 이제 아마 장기적으로 이 장기역 주변으로 뭐가 네.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은 가격대도 많이 좀 회복이 됐고 그다음에 아마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이 지역의 교통의 제일 요지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가 그 신도시를 갑자기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한강 이신도시인데 이 네. 공약 중에 하나가 그 콤팩트 시티 네, 콤팩트 시티죠. 아니었습니까? 이 한강 신도시가 U자형으로 네. 중간이 딱 이게 알 하나가 이렇게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아령 모양으로 네. 양쪽이 부풀고 네. 가운데가 푹 꺼진 네, 근데 거기가 이제 군사 뭐 그런 보호시설 있고. 보호시설이고 했던 것들을 이제 네. 이번에 뭐 해제하면서 네. 마침 또 거기가 또 이 도시를 또 이렇게 단절시켜 놨기 때문에 거기를 네네. 채우면서 네네. 거기에다가 환승 센터도 넣고 네. 뭐 이제 광역 교통 시설도 다 넣겠다고 하는 건데 네. 그 수혜를 또 이제 장기역이 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장기역 같은 경우를 모든 게 통과하면서 네. 네. 장기역이 아마 그 동네 이제 상업 중심지가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재밌는 거는 이번에도 이거 콤팩트 시티 그거 네. 발표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네. 2000년대 그 중반 후반에 처음에 이제 공급 부족으로 그때 집값이 많이 오를 때 네. 한강 신도시를 개발을 발표했을 때의 원안이 바로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리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축소가 돼서 지금 아령무항이 된 거거든요. 네. 그때 이제 국방부하고 네. 군사보호시설 이 문제 때문에 네. 서로 뭐가 안 맞아가지고 발표하고 뺐구나.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그때 문제가 생기니까 빼고 네. 하면서 한강 신도시가 똑같은 신도시인데 나머지는 그래도 뭐 뭉태기로 딱 이렇게 딱 된 것 같은 동그랗게 돼 느낌인데 있는데.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상하게 뭐가 찌그러진 모양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군사보호시설과 관련된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인데 네. 이게 요번에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그 예전에 만들었던 것을 고스란히 다시 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뭔가 계획을 세운 거는 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계속 하긴 이어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괜히 한번 검토를 해놓은 게 네. 그게 뭐 버려지지 않는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잘 되면 이게 지금 이렇게 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어찌 네. 보면은 이렇게 휘어 있는데 여기 이 성모리 쪽을 다 개발을 해가지고 네.
이쪽에 이제 그 오피스들 많이 넣고 업무 시설 많이 넣어서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기역에다가 5호선도 갖다 붙이고 네. 뭐 GTX D 노선도 갖다 연결시켜가지고 아마 뭐 일부 연장을 시켜서 업무 시설까지 이제 지하철, 철도로 다 연결을 시키겠다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이제 거대한 신도시로 네, 완성형 신도시가 완성이 되는 거죠. 되는 거겠죠. 네. 그러려고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추진을 한다고 했으니까 뭐 당장 되는 건 아니겠지만 네. 이제 차차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은 뭐 5년에서 10년 정도 안쪽으로 이제 완성을 시키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김포를 하게 되면 네. 의외로 한강 신도시가 그 서울 쪽에 가까운 풍무, 그다음에 고촌, 네. 그리고 지금 잠깐 언급을 안 했지만 걸포, 네. 걸포 북변역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걸포 북변역에 지금 현재 이제 대장 아파트는 메트로자 있는 쪽, 네. 그 메트로자 있는 쪽 요쪽들이 지금 여기요. 관심도가 되게 높은 곳이었다면 네. 이get들이 장기적으로는 아마 이 뒤쪽으로 그 분위기가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은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 아파트들도 점점 구축이 될 거고 네. 교통망은 지금은 이제 서울 가까운 곳이 최고로 좋다 이 분위기였지만 여러 개가 통과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면 네. 아무래도 이 지역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죠. 몰려들게 될 거라고 아, 보여지거든요. 네, 아무래도 장기역 쪽으로 네.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5호선이 연장이 될 거로 추진하고 있는데 네네. 중간 노선은 미정인데 이 마지막 노선 장기역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 지나갈지는 이제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들리는 소리 그다음에 서로 얘기하는 거면은 네. 이 풍무를 돌아서 그러니까 네. 한강변을 돌아서 네. 방화에서 한강변을 통해서 오다가 이렇게 와서 풍무로 내려와서 풍무를 내려와서 검단을 살짝 스쳐서 네. 그다음에 장기로 이제 가고. 장기로 간다. S로 이렇게. 예. 그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네. 지금 얘기가 막 돌고 있어요. 네. 근데 뭐 그거는 뭐 저희가 네, 뭐 정확히 뭐 아는 건 알 수는 아니까. 없죠. 네. 다만 분명한 거는 장기로 간다는 건 변함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 지역이 아무래도 좋아지는 건 당연할 거고 그러면 한강 신도시가 점점점 이 지역에서는 메인의 역할을 네. 담당을 하게 되겠죠. GTX D 역도 어쨌든 장기역을 지금 뭐 확정을 해놓은 상태니까 네. 아마 장기역이 앞으로 뭐 트리플 역세권 같은 거 최소한 네.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컴팩트 시티를 연결하는 전진 기지 역할을 할 거로 생각은 좀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앞에 이제 여기도 또 신도시를 또 만들잖아요. 네. 또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검단 신도시까지 다 연계돼서 지금 교통망들이 계획되고 있는 거라서 네. 아마 이쪽이 하나의 거대한 이제 생활권이 좀 되겠죠. 전반적으로. 그렇죠. 서울 서부권의 대규모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면 한번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0평대 김포의 가장 가격대가 높은 거는 풍무 푸르지오네요. 네네. 여기가 가장 비싼데 한 7억 조금 안 되는 가격대네요. 네, 아무래도 네. 구리보다는 그 선호도 또는 이제 네. 강남 접근성 이렇게 따졌을 때는 조금 가격이 다 낮은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풍무가 가격이 풍무가 좋다. 풍무 쪽이 가장 가격이 좋고요. 물론 이제 네. 실제로 고천이 없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뭐 그거는 거래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풍무동의 푸르지오 대단지 아파트 단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최근 거래 사례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보면 메트로자이라고 얘기했던 이게 네. 지금 제가 좀 전에 언급을 했었던 걸포. 예, 걸포 북변역 네. 주변에 그쪽 지역. 네. 지금 현재는 그 지역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요. 네. 밑에 또 저는 밑에 수정마을 쌍용 예가를 보면서 네. 장기. 여기 같은 경우는 장기역 바로 앞은 아니에요. 장기역에서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내에서는 굉장히 잘 만든 아파트라고 조금 평판이 저도 네. 들어봤거든요. 네. 임장 다니면서 들어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가격대가 좀 높게 형성된 것이 아니냐. 네. 또 그리고 그 앞에는 수변도시라고 센트럴 해서 예, 수변도시처럼 해가지고 지금 그 물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뭐 거주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좋은 그런 곳들이 지금 현재 랭킹을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보시는 것처럼 네. 한강 신도시가 별로 눈에 안 보여요. 네.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아무래도 이 지역이 또 서울 출퇴근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네네.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접근성이 얼마나 또 좋은가. 네. 그리고 또 아이 키우는 분들도 많으니까 또 대단지이냐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또 신축이냐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가격대들이 또 형성이 되고 거래도 또 그런 게 좀 지금은 네. 잘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또 한강 신도시 사시는 분이 서운하실 거니까 네. 한 가지 또 언급을 하자면 네.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만 그 좀 없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아까 뭐 북변
그 걸퍼북변역 지나면 운양역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 운양역이 장기역 바로 전자운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럼 뭐 그런 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나 네. 조금 더 올라가서 마산역이나 구례역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도 사실상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가격대가 좀 네. 안 보일 뿐 한 사람들이 30평대를 되게 한번 선호하죠. 봐볼까요? 한 30평대를 봐보면 네. 지금 뭐 가격대들은 한 5억에서 뭐 한 7억대 정도. 네네. 운양역도 그렇고 장기역대도 한 4억대, 5억대. 이게 구축이라서 그런 거고 네. 그다음에 뭐 마산역이나 구례역으로 넘어가게 돼도 역시 뭐 그렇게 아주 네. 가격대가 심하게 차이 나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가격대면은 맞벌이 하는 부부 정도라면 뭐 신혼부부더라도 네. 충분히 이제 뭐 매수를 할 수 있는 금액대고 네. 뭐 전세로 간다고 해도 뭐 부담스러운 금액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들이 많이들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네. 여전히 좀 힘든 게 그 출퇴근인 것 같아요. 골드라인 아직 해결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이 골드라인 전철이 네. 두량밖에 없잖아요. 네. 이게 두량밖에 없는 게 지금 가장 큰 단점인 거죠. 네. 출퇴근 시간에도 거기도 뭐 꽉 차서 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고통은 좀 있는데 근데 진짜로 그 동네를 가서 네. 보시게 되면 주말에 한번 가서 보시면 정말 놀라운 게 네. 정말 젊은 분들하고 아이들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여기 한번 가봤거든요. 예전에 네. 그 경매 때문에 한번 임장 갔는데 네. 애들 진짜 많고 네, 네. 가보면 정말 신도시처럼 이게 다 잘 돼 있어요. 네, 정말 잘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딱 출퇴근 시간에만 그 엄청 몰리고 또 네. 낮에는 또 이게 경전철이니까 또 이렇게 또 텅텅 비어 있고 네. 아 이게 참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래서 뭐 버스도 좀 많이 두고 뭐 이런 거 해야 될 텐데 네. 이 저도 이제 토목과지만 경전철에 이 한계가 또 있고 네. 설계를 또 그렇게 해놔가지고 늘릴 수도 없고 이게 참 그렇죠. 빨리 뭐 GTX를 빨리 뚫든지 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서 네. 당장은 뭐 해결책이 버스 말고는 없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좀 마음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가격대가 상당히 지금 저렴한 상태다. 그래서 한번. 저는 서부 지역 가격이 싸니까 무조건 이 동네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네. 좀 어렵겠지만 네. 서부 지역에서 거주하고 또는 서부 지역에 직장권이 있는 분들은 네. 이 김포 그 한강신도시를 포함한 이 지역들은 네. 아마 가격 대비 굉장히 그 효율적인 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네. 정말 좋은 지역이다라고 네.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부룡님은 그 어떤 분들한테 김포, 뭐 한강 신도시 쪽을 좀 추천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좀 자금이 부족한 젊은 분들 젊은 분들. 분들한테 진짜 추천을 하죠. 왜냐하면 이 지역이 가격대가 싸고 그동안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되게 네. 꺼려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뭐 본인들이 거주지나 그다음에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서부 쪽에 위치하고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이랬다고 해서 미래도 이럴 것이다는 아니다고 보거든요. 네. 김포 그 한강신도시 주변에 있는 김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교통망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신도시 자체도 확장되는 분위기로 네.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아마 이 지역의 대표 지역 중에 하나가 될 거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싼 게 더 괜찮을 거다. 그리고 신도시기 때문에 인프라 자체, 그다음에 그 교육 이런 부분들이 학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젊은 분들한테는 일단은 한번 본인이 거주의 안정성을 차지하고 마련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움직이는 과정으로 한 번쯤 그쪽에서 거주하시는 것도 크게 무리한 네. 것은 아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런 동네도 한 번쯤 가서 임장을 다니고 확인해 봐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금액대 자체가 아주 뭐 접근 가능한 금액대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서울 서부권 뭐 마곡이라든지 네, 뭐 그렇죠. 상암 뭐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다. 네. 예, 아니면 뭐 일산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뭐 이런 분들도 한번 가볼 만한 거리니까. 네, 특히나 네. 마곡 같은 경우가 네. 점점 확장되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제가 느꼈던 게 아까 조금 풍무 프로저가 제일 집값이 비쌌잖아요. 네. 제가 그때 임장 다니고 현장에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마곡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의 선택지가 확실히 김포고 김포 중에서도 그 당시에 풍무지구였거든요. 네. 이렇게 명확하게 일자리가 생겨나거나 일자리가 주변에 있으면 그 동네를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들을 저도 직접 봤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따라서 가격도 올랐다. 그럼 앞으로 이 지역들이 충분히 인프라가 더 좋아진다면 더 네. 많은 사람이 들어올 만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